다음에는 우리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의 아버지 같으신 우리 윤영범 총장님, 지금은 예전에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또한 일반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금도 은퇴하신 이후에도 행복재단, 청소년 행복재단이라는 걸 운영하시면서 그룹홈에서 정말로 오갈 데 없고 마음 둘 데 없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 끝까지 돌보시고, 그다음 여기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자꾸 뭐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은 또 해외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는 우리 윤영옥 총장님, 우리 한마총과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현재 실태가 어떤지 길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 행복재단의 사무총장 윤영옥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소년원을 가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행기 청소년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고 34년 전에 충주 소년원에 갔습니다. 공권으로 들어가서 34년 근무했고요. 퇴직 후에 청소년 행복재단을 만들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말씀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청소년 마약 노출이 심각하고 88.5%가 심각하다고 답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과거에 심각했던 청소년 펀드 흡입 사태가 생각나서 관련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뭐 돼지 펀드니 50 펀드니 막 쌓이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1988년에 MBC 뉴스에 보니까 청소년 펀드 흡입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펀드 부당가수 조성까지 마구 벌입니다. 그런 보도가 있는 9년 후에 정부는 펀드 부당가수 18세 미만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마약 문제에 있어서 또 이러한 사태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었는데 9년 후에서 법을 개정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여기가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빨리 이런 관련 입법을 해서 우리 마약에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다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2년에 4박 5일 동안 동국루 소년원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적 문제나 마약 문제, 약물 중독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대전 소년원이 있습니다. 그 대전 소년원에서 원생 생활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그 청소년들은 이제 꼰드나 약물 중독 이런 거로 눈빛이 달라져 있고 정신 문제로 진짜 좀비처럼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가다가 이유도 없이 손을 잘못되면 깜짝깜짝 놀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같이 잠을 자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자다가 내 몸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밤에 잠을 자고 프로그램을 재밌게 마치고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혼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다시 가서 옆에서 잠잤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니처럼 너 나한테 문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뭔 죄를 지어서 다시 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는 안다고 하지만 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나 눈물이 나서 꼭 안아줬을 때 저쪽 편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안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결국 뭔가 그 아이들의 가슴속이 뭐 마약을 하건 펀드를 하건 이런 것들은 그들의 가슴속이 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엄마 가슴, 아빠 가슴이 텅 비어있어서 그 텅 빈 것을 아이들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위기 청소년들 쭉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가정의 붕괴, 애착의 손상은 그들 불안과 그 우울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심적으로 거절, 낭만, 절망. 절망이 오면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냐? 부모를 원망하고 학교 선생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그 사회 원망되면 뭐가 일어났어요? 좌절과 포기, 죽음.
그냥 죽여버리면 되고 내가 죽으면 되고 같이 죽으면 되고 모두 죽으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안아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약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진정한 사랑이 그들을 마약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마약병으로 소년에 온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나 저희가 또 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년 원생이 총 5,2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약류 비행으로 입원한 아이는 22명. 이게 가서 연평균으로는 약 7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년원은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뭐 세상은 지금 마약류를 굉장히 떠드는데 소년은 몇 명 와 있을까요? 단 3명이 와 있습니다. 필로폰을 주사했던 소년 2명, 그 다음에 대마를 흡입한 소년 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4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강력히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너무 페이퍼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내용이 그 당사자들에게 진짜 다가가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고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병들어가는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 어른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줄 때 그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명, 세종대왕식으로 사명은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몇 명을 살리라고요? 우리 비행청소년이 물어봤습니다. 사명을 가장 쉽게 이루면 뭐냐? 그랬더니 사명이요? 4명이잖아. 왜 이랬습니까? 저는 그때 거절을 시켰습니다. 사명은 최소 사람을 4명 이상 살리는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4명 이상을 살렸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비행소년을 위해서 소년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치료 규정이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법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 의료 소년을 신설해달라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왜?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전소년을 나오고 나면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세계일보에 초등학생 대전소년을 갖다 제가 데리고 있다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소년원에 보냈던 그것을 세계일보에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때면 제가 진짜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의원님 2분 나오셨는데 꼭 신경 써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저희는 쭉 보면서 그렇습니다. 뭘 하다가 중단을 많이 합니다. 뭐가 이슈됐다가 그 사그라집니다. 진짜 마약이 이 문제만큼은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안전하게 하는 일이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이 한마총이 끝까지 함께해서 진짜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국이요 청소년은 마약에 전혀 근접하지 못한다. 또 그들은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굳은 각오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 가로막혀도 요즘에 마약 캠페인 노 엑시트 출구가 없다라고 합니다. 처음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출구가 없다라고 경고해야 되지만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출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신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독수리 그림이 여기 왜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이 독수리처럼 활공을 날아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작은 순종과 작은 깃발과 작은 외침에
참새의 소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들을 이런 마약 환자들이든 마약을 접해서 지금 골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안을 내세워 줘야 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의 열매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병들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 죽어 있는 영, 병든 영 치료해야 된다. 대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면 열매는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잘 받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삶을 보였을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또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돕고 싶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것을 나눠질 때 마약은 끊어지고 마약은 성장물이 될 것입니다. 네.